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사철 우리들의 눈은요. 그야말로 빨간불, 적신호가 켜집니다. 네. 그 황사 속에요. 유해 물질이 우리의 눈, 실명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 모르셨다면 오늘 비타민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황사건강주의보 마지막 주제인데요. 바로 황사철. 당신의 눈이 병들고 있다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눈 보호에 관해서 오늘 특별히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예쁘게 지어봤습니다. 반짝반짝 팀, 초롱초롱 팀인데요. 우와. 먼저 반짝반짝 팀의 노반장님. 네. 더블앤 고기의 김영준, 안녕하세요. 김나영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정민 씨, 어서 오세요. 자, 초롱초롱 팀입니다. 여기 다 정경선 씨 나오셨고요. 자, 김지혜 씨 나오셨어요. 반가워요, 문희준. 반갑습니다, 마야. 예. 정 박사님, 그 황사로 인해서 각종 눈질환은 물론 이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데 사실. 네, 그렇습니다. 각종 오염물질과 중금속으로 이루어진 황사가 눈의 점막을 자극해서 충혈이나 안구 건조증, 또 알레르기 질환, 결막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에 대처하지 않고 증상이 반복되면은 실명으로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가 황사로부터 눈을 보호해야 되는데요. 눈은 크게 뜨고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비타민에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치 황사철 눈 건강을 지켜라. 서울 아산병원 안과 차웅원 교수. 자, 차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황사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눈인데요. 느낌은 따갑기도 하고 서걱거리기도 하고 뭔가 막 뻑뻑하고. 뻑뻑하고 그런데 그만큼 우리 몸 중에서도 눈이 가장 황사에 민감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민감한데요. 일단 우리 몸에 있어서 물이 생명수인 것처럼 눈에 있어서는 또 눈물이 생명수인데 이 황사가 들어가면은 눈물의 균형이 깨져서 결국 눈물마르기 빨리 마르게 되고 그로 인해 갖고서는 눈물의 자정 기증에 의해서 저런 노폐물이 배출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자극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극 물질에 의해서 자극성 결막염이나 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생겨서 눈이 충혈되거나 붓기도 하고 가려움증, 여러 가지 자결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대처해서 예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황사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는 대처법은 어떤 것들이고 또 무엇이 있는지 속설 OX를 통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노반장님과 정경순 씨의 대결로 펼쳐보도록 할게요. 자, 황사철! 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것! 황사로 인한 눈병도 전염이 된다. 전염이 되면 O, 전염이 안 되면 X입니다. X. 정경순 씨, 노반장. 하나, 둘, 셋. 자, 정경순 씨는 안 되고. 예, 높이 들어주시고요. 예, 이럴 수가 있는 게 노반장님. 네. 황사로 인한 눈병도 전염이 될까요? 맞으면 틀리면 X. 선생님.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병이라는 경우는 이제 여름철에 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야 나팔로 눈병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물론 전염이 되죠, 손으로. 네, 황사에 의한 눈병은 거기에 있는 자극 물질에 의한 자극성이라든지 알레르기성 눈병이기 때문에 전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황사에 의해서 결막염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가 또 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도 없기 때문에 전염이 안 된다는 게 맞는 것이고 근데 이제 애들의 경우에는 이 눈병에 걸렸을 때 막 눈을 부비게 되니까 이제 주부님들은 그래서 눈이 더 나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이긴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알레르기성 눈병일 경우에 과연 대처법은 무엇일지 확인할게요. 생각보다 쉽네요. 이거 근육통이라는 줄 알았는데. 이제 황사에 노출돼서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면 절대로 눈을 비비지 마세요. 비비면 눈이 더 심해집니다. 눈이 더 붓고. 그럴 때는 이제 이 냉찜질, 얼음찜질해서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물론 이제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전문가랑 상의해서 치료를 해야죠.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맑은 눈빛의 소유자 김영준 씨와 김지혜 씨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귀가 후에 소금물로 황사 먼지를 세척해주면 절대 안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동시에 X일 것 같아요. 이유는? 된당. 제가 X라고 가르쳐줬는데 그 나연이가? 시험 문제 같은 걸 보면 절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답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스러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는 있을 수도 있고.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자, 과연 이번 문제는 정답이 뭡니까? 교수님. 네, 정답은 노반장님이 이렇게 속수무책 당하는 건 처음 보거든요. 이야, 네, 설명해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흔히 우리가 속설에서 뭐 염증에 이제 소금물을 치료하면 좋다 그래서 소금물로 막 소독하고 그러는 게 많은데 이제 소금물 자체가 전해질도 안 맞고 또 폐하도 안 맞기 때문에 실제로는 눈에 넣으면은 눈물막이 더 파괴가 되고 결막이 더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에 있어서는 이제 눈물의 순환 기전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노폐물이라든가 이물질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세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뭐 거기에 필요한 이제 약을 넣어야 되겠죠. 근데 소금물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처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약품이 있군요. 약물이. 여기가 우리가 이제 눈꺼풀이 있다고 생각을 있다라고 하고 생각하시고요. 예, 가정을 하면 일단은 뜨거운 물 찜질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한 2, 3분 해서 여기 있는 땀샘에 좀 이제 녹아나게 한 뒤에 요 손방망이에다가 요 약을 묻히거나 또는 그 약에 또 민감한 분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수돗물을 묻혀서 그다음에는 눈꺼풀에 있는 요 속눈썹 난 데 있죠. 네.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 지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번 나눠드렸는데 해보시죠. 그러면 이거는 눈에 들어가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그런 네, 약물이겠군요. 그러니까 이 약이 눈에 들어가도 크게 나쁘지 않은 약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자극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수돗물로 닦아라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수에서는 여기가 절대로 안 닦이거든요. 이게 눈을 이렇게 찬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도 그렇게 안 닦입니다. 안 닦여요. 그러니까 그 외출하고 귀가한 후에 꼭 이렇게 좀 좀 이렇게 해서 세척을 하는 눈썹 거죠. 있는 그러면 저희 양 아래 위. 화장을 한 여자들은요 화장 그 리무버로 이렇게 다 지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도 이걸 또 해줘야 되나요? 하는 게 그러지? 좋습니다. 하는 게 하고 좋다. 나서 화장 지우고 나서. 지우고 왜냐면 나서. 거기도 또 화장 지우거든 그 지우는 약들도 남아있고 이런 것도 자극이 되거든요. 이게 매일 써도 되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하루에 적어도 2-3번 이상 하는 게 좋은 걸로 추천은 돼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는 김나영 씨와 문희준 씨의 대결인데요. 네. 자, 드립니다. 성인 10명 중에 3명이 앓고 있는 안구 건조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황사철 역시 외에는 아닐 텐데 안구 건조증이 생겼을 때 눈물을 자주 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눈물을 X. 많이 흘려주는 거예요. 예. 눈물을 이렇게 억지로 흘리면 그게 나중에 마르면 더 건조해지고 좀 더 안 좋아지지 않나요? 그리고 쉽지도 않은 데다가 예. 또 그렇고 눈도 빨개질 수도 있고. 예, X 같아요. 나영 씨.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 그 약품을 계속해서 쓰는 것은 그 물고기를 갖다 주는 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주는 거죠? 나영 씨. 잡는 법을 알려줬는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물고기를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나영 씨 머리에 갔다 올 수가 없으니까 좀 설명을 좀 항상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정답은 뭡니까? 네, 정답은 좀 X로